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참패한 이 전 대표가 이번 주 1차 슈퍼위크와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호남권 경선을 겨냥해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이번 주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광주를 찾은 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전남 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밀린 이낙연 후보가 경선 최대 승부처이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배수진을 친 걸로 분석됩니다. 이낙연 후보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권 시도민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 또 호남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추석 연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열을 시켜놔서 올인을 하겠다.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그 뒤는 없다. 이런 판단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전을 노리며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진 이낙연 후보. 호남 표심을 얻는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부용건설이 혁신도시 골프장 땅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에 무상 기부하고 남은 땅에 5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개발 이익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조성한 75만 제곱미터 부지의 골프장. 이 가운데 40만 제곱미터의 땅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무상 기부에 현재 캠퍼스 공사가 한창입니다. 남은 땅 35만 제곱미터에는 5,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영은 이를 위해 자연 녹지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단계를 상향하는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나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개발 규모의 적정성이나 입지 타당성 등 사업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고 너무나 도식적이고 요식적이고 거의 짜집기 수준에 불과한 정도에서 이런 주민 설명회가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이거 하나만한 설명이고. 과도한 용도 변경에 땅값 차익만 5천억 원이 넘는다며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건설을 시행을 할 때가 되면 거의 1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이 이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해서 이 혁신도시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나주시는 이번 설명회는 의견 수렴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민 설명회를 듣고 이후에 공청회 돼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한국에너지공대 나주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부영그룹의 골프장 부지 무상 기부가 남은 땅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북구 초등학교 관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의 한 유치원과 관련해서 가족이 확진되는 등 모두 2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광주가 60.2%, 전남이 6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전국 차량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11시부터 서구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1.4km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도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청 홍보물 제작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이 자신이 채용한 출연진에게 갑질과 향응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과 각종 행사 등에 출연하는 A씨. A씨는 도청 미디어 책임자 B씨로부터 비하 발언 등 갑질을 당하고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와 함께 동영상을 제작해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가방이랑 카드 지갑 한 40만 원, 그리고 허리띠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양파, 쌀, 그런 거 선물이죠. 사무관이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방송이 끝나면 쪽파티. 이걸 항상 원했거든요. A씨 외에도 또 다른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도 B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갑질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당한 강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같이 진정을 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유튜브 제작을 총괄하는 B씨가 특정 업체에게만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요수의 한 업체가 전남도 외주 홍보물 제작 53건 중 20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액수는 8,600여만 원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논란이 되는 B씨와 단체 대화방을 만들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는 실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 업체에 다 몰아주기가 되었습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B씨가 업체 대표들로부터 술과 식사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도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부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은 관계 부서에 자료 요구 등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B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현재 감사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취재진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관계자가 현장 대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 소장 강모 씨와 제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강 씨 측은 원청과 이면 계약업체가 공사에 더 깊이 관여한 만큼 모든 책임을 현장 대리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조 씨 측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소 요지를 밝히며 피고인들이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했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고 유족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광주가 18도 안팎에서 시작했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은 없고요.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구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29도, 장흥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신안은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순천에서 20대 남 교사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한 달여 만에 숨져 방역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4살 황모 교사가 지난 7월 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일주일 만에 복통 증세 등을 느껴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폐색 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3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일부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황 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이와 관련해 숨진 황모 교사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책임감으로 백신 접종을 결심한 것이라며 순직 인정 등 가능한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41주년 특별 기획전 금남로에 있었다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립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의향 광주와 금남로에 초점을 맞춰 5.18뿐만 아니라 3.15 의거, 4.19 민주혁명, 6월 항쟁까지의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실 내부는 1980년 5월 당시의 금남로 주요 건물의 모형을 제작해 공간을 재현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